2025년 7월 5일 영국 버밍엄의 에스톤에 위치한 빌라파크.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땅에 마련된 거대한 무대 위. 한 사나이가 검은 왕좌에 앉아 그의 라스트 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지 오스본. 그리고 그 마지막 무대에는 지난 1968년 바로 그 지역에서 밴드 블랙 사바스를 함께 결성한 3명의 전우들이 함께 있었죠. 몸이 불편한 그는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해야만 했고 때로는 음정을 맞추는 것이 버거워 보였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팬들에게 마지막 무대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이 있은 지 17일 뒤인 7월 22일 이 어둠의 왕자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버렸는데요. 오늘은 어둠의 심연에서 가장 빛나는 목소리를 냈던 남자 오지 오스본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전설에는 기원이 있는데요. 오지 오스본과 헤비메탈의 기원은 2차 세계대전의 상흔이 남은 영국 버밍엄 에스턴의 음울한 풍경입니다. 1948년 12월 3일 마스턴 그린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 존 마이클 오스본은 공장의 매연이 하늘을 뒤덮고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이 골목마다 배어있던 에스턴 지역에서 가난과 싸우며 성장했죠. 아버지는 공구 제작자였고 어머니는 자동차 부품 공장 직원이었으며 그는 3명의 누나와 2명의 남동생을 둔 6남매 중 넷째였는데 8명의 가족이 방 2개짜리 집에서 살던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은 그에게 세상을 향한 분노와 냉소를 심어주는 동시에 언젠가 이곳을 탈출하겠다는 강렬한 욕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오지라는 이름은 오스본이라는 성에 대한 애칭인데요. 그의 학창시절은 가난보다 더 끔찍한 악몽이었죠. 심각한 난독증과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던 그는 글을 읽거나 쓰는데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고 학업 성적은 당연히 최악이었습니다. 거기에 11살 때는 다른 학생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 끔찍한 경험까지 더해졌고 학교 교사들마저 그를 바보 취급하자 어린 그 역시 스스로를 멍청하다고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것은 학급의 광대가 되는 것이었죠. 차라리 웃기는 녀석이 되어 익살과 과장된 행동으로라도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또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오지 오스본의 공연 영상을 보고 약간 기괴한 표정으로 웃으며 박수치는 그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는데요. 어쩌면 그런 무대의 페르소나는 처절할 정도로 슬픈 어린 시절의 방어 기제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기괴한 미소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도 슬픈 광대의 가면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좋은 기억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시절을 보내던 소년 오지 오스본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오는데요. 그건 바로 비틀즈였죠. 특히 비틀즈의 She Loves You를 처음 들었을 때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는데요. 음악은 우울한 소년에게 자신감을 주는 대상이었고 잿빛 현실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가 됩니다. 하지만 눈앞에 닥친 현실을 외면할 순 없죠. 15살이 되자 학교를 그만둔 그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건설 현장 인부, 배관공 조수, 자동차 경적 조율사, 그리고 도살장 직원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그 어떤 일도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그는 좀도둑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특히 옷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오지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교훈을 주겠다며 벌금을 내주지 않았는데요. 그로 인해 6주간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죠. 1968년 그는 버밍엄의 한 악기 매장에 붙인 오지 지그라는 사람이 밴드를 구합니다 라는 작은 광고를 통해 운명적인 동료들을 만납니다. 기타리스트 토니 아요미, 베이시스트 기저 버틀러, 그리고 드러머 빌 워드. 이 4명의 노동자 계급 청년은 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공포영화 블랙 사바스에서 영감을 얻어 밴드명을 바꾼 순간 음악의 역사는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게 되었죠. 블랙 사바스의 음악은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락 음악의 주류였던 블루스 기반의 흥겨움이나 히피 문화의 낙관주의와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던 사운드. 공장 프레스 사고로 손가락 끝을 잃은 토니 아요미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타 줄의 장력을 낮췄고 이는 의도치 않게 무겁고 불길한 사운드를 탄생시켰습니다. 특히 그는 중세 교회에서 악마의 음정이라 부르며 금기시했던 트라이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그 어떤 음악에서도 접할 수 없었던 사악한 기운을 불어넣었죠.
여기에 전쟁, 죽음, 마약, 정신질환 등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고드는 기저 버틀러의 가사가 더해졌고 그 중심에는 오지 오스본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보컬리스트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악기보다도 더 강력하게 공포와 불안, 절망을 전달하는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고 마치 안개 낀 공동묘지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그 음색은 블랙 사바스 사운드의 활용 점정이었죠. 1970년 발표된 1집 블랙 사바스의 동명 타이틀곡 블랙 사바스. 빗소리, 멀리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천둥소리에 이어지는 기묘한 멜로디의 기타 리프, 그리고 이어지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오지의 음산한 독백은 락 음악의 새로운 시대, 즉 헤비메탈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었습니다. What is this that stands before me? 그리고 같은 해 발매된 2집 패러노이드, 1971년에 나온 3집 마스터 오브 리얼리티 등 연이어 발표된 앨범들은 상업적 성공과 함께 이들을 악마 숭배자라는 논란의 중심에 세웠죠. 그러나 그들의 음악은 단순한 악마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업사회의 비인간화와 베트남 전쟁의 공포 속에서 방향을 잃은 젊은이들의 불안감을 대변하는 가장 정직한 외침이었는데요. 하지만 거대한 성공 뒤에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법이죠. 밴드는 끝없는 약물과 알코올의 늪에 빠져들었고 창의력은 고갈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오지는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1979년 4월 동료들은 그를 밴드에서 해고하는데요. 이렇게 어둠의 왕자는 자신이 창조한 왕국에서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았죠. 블랙 사바스에서 축출된 오지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방에 틀어박혀 술과 마약으로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이때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블랙 사바스의 매니저 돈 아덴의 딸이자 훗날 그의 아내가 되는 샤론 아덴이었습니다. 비범한 사업가적 수완과 단호한 결단력을 지닌 샤론은 오지의 재능을 꿰뚫어 보았고 그의 재기를 위한 모든 것을 기획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오지를 위한 완벽한 음악적 파트너를 찾아준 일이었죠. 바로 밴드 콰이엇 라이엇 출신의 젊고 눈부신 기타리스트 랜디 로즈. 클래식 음악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바로크적인 선율과 눈부신 속주를 결합한 랜디의 기타 스타일은 오지 오스본의 음악에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1980년 발표된 첫 솔로 앨범 블리자드 오브 오즈는 충격적인 부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철로 위를 질주하는 듯한 리프가 인상적인 크레이지 트레인, 유명한 오컬티스트 알레이스터 크로울리를 다룬 미스터 크로울리 등은 헤비메탈의 새로운 고전으로 등극했는데요. 특히 미스터 크로울리의 서정적이면서도 격정적인 기타 솔로는 랜디 로즈가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임을 증명하는 연주였죠. 거기에 오지의 목소리 역시 블랙 사바스 시절의 음울함에서 벗어나 더욱 선명하고 호소력 짙은 멜로디 라인을 선보이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연이어 발표된 1981년 앨범 다이어리 오브 매드맨 역시 전작의 성공을 이어가며 오지를 거대한 솔로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요. 1982년 3월 19일 투어버스에서 휴식을 취하던 랜디 로즈가 재미삼아 탑승한 경비행기가 추락하면서 25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오지는 음악적 동반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내 안의 무언가도 함께 죽었다라고 회고할 만큼 이 사건은 오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비록 랜디 로즈와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들이 함께 만든 단 2장의 앨범은 1980년대 헤비메탈의 청사진을 제시한 불멸의 걸작으로 남았습니다. 랜디 로즈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오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이크 1이라는 걸출한 기타리스트를 발굴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이어갔는데요. 1983년 Bark at the Moon 그리고 1986년 The Ultimate Sin은 80년대 글램메탈 씬의 화려함을 흡수하며 더욱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죠.
특히 이 시기 오지는 무대 위에서의 기행으로 이른바 광인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회의 중에 살아있는 비둘기의 목을 물어뜯거나 무대 위에서 박쥐의 목을 문 사건. 이건 오지가 고무 인형인 줄 알고 물어뜯었지만 알고 보니 진짜 살아있는 박쥐였는데 이 해프닝은 나중에 따로 상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시절 이런 해프닝들은 그의 음악을 음악 외적인 스캔들로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내리게 만들었죠. 하지만 사실 이러한 기행은 계산된 노이즈 마케팅과 통제 불가능한 그의 충동적 성격이 합쳐진 것이었는데요. 아내인 샤론 오스본은 이 광기를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활용했고 결과적으로 오지 오스본이라는 브랜드는 더욱 공고히 구축됩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새로운 기타리스트 잭 와일드가 영입되는데 그의 강력하고 블루지한 기타 리프는 오지의 음악에 새로운 육중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1991년 발표된 앨범 No More Tears는 그의 커리어에서 또 하나의 정점으로 꼽히는데요. 네 곡이 빌보드 메인스트림 락 차트 탑10에 진입했고 락 발라드 Mama I'm Coming Home이 빌보드 핫백에서 28위에 올라 솔로곡 중에는 유일한 탑40 히트곡이 되었죠. 그리고 앨범은 총 400만 장이 팔려나가며 500만 장이 팔린 솔로 데뷔 앨범 블리저드 오브 오즈에 이어 그의 두 번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그가 여전히 헤비메탈 씬의 최전선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는 너바나를 필두로 한 얼터너티브 락이 등장하며 헤비메탈의 인기가 급격히 식어가던 시기였는데요. 오지 역시 한때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그는 이내 그것을 번복하고 컴백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1996년 그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적 결단을 내리는데 바로 헤비메탈 락 페스티벌인 오즈 페스트를 창설한 것이죠. 당시 주류 음악계에서 외면받던 헤비메탈 밴드들을 한자리에 모은 이 페스티벌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슬립낫, 시스템 오브 다운, 램 오브 갓, 킬 스위치 인게이지, 어벤지드 세븐폴드 등 많은 밴드들이 이 무대를 통해 차세대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를 통해 오지 오스본은 이제 단순히 무대 위의 스타를 넘어 한 장르의 생태계를 책임지는 대부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2002년 오지 오스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바로 MTV의 리얼리티쇼 디 오스본스를 통해서였죠. 이 프로그램은 오지, 샤론, 그리고 자녀인 켈리와 잭의 일상을 가감없이 카메라에 담아냈는데 무대 위에서 악마적인 카리스마를 내뿜던 어둠의 왕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TV 속 오지는 리모컨 사용법도 몰라 헤매고 끊임없이 욕설을 중얼거리며 집안을 어슬렁거리는 한편 자녀들의 기행에 어쩔 줄 몰라하는 평범하고 어수룩한 중년 가장이었죠. 디 오스본스는 MTV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 쇼는 오지 오스본을 락 팬들만의 우상에서 전 세대가 아는 대중문화 아이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양날의 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대중에게 친근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어둠의 왕자라는 신화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으니까요. 일부 골수 팬들은 그가 자신의 카리스마를 팔아먹었다며 비판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쇼는 오지 오스본이라는 인물의 복합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오지에게도 가오겠습니다. 수십 년간의 약물 남용과 무대 위에서의 격렬한 퍼포먼스는 그의 몸에 수많은 상처를 남겼죠. 2020년 1월 아내 샤론과 함께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한 그는 자신이 이미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폐렴, 낙상, 척추 수술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그의 건강 상태는 끊임없이 대중의 가십거리가 되었고 사망설은 주기적으로 흘러나왔는데요. 그러나 오지 오스본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죽음과 가장 가까워진 순간에 가장 빛나는 예술혼을 불태웠는데요. 특히 2020년 발표한 오디너리맨과 2022년 앨범 Patient No. 9 이 두 앨범은 그의 후기 커리어를 대표하는 걸작이자 음악적 유언과도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엘튼 존, 제프 백, 에릭 클랩튼, 토니 아이오미, 잭 와일드 등 전설적인 동료들 그리고 슬래시
역시 톰 모렐로, 찰리 푸스, 포스트 말론, 트레이비스 스캇 등 후배 뮤지션들이 참여한 이 두 장의 앨범에서 그는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후회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럽고 상처 입었으며 마치 병상에 앉은 한 노인의 고백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살아있었죠. 그리고 2025년 7월 5일 그는 마지막으로 무대에 섭니다. 자신의 고향 버밍엄에서 블랙 사바스의 전설적인 멤버들과 함께. 공연의 제목은 Back to the Beginning. 그는 먼저 잭 와일드와 함께 솔로 시절의 대표곡 I Don't Know, Mr. Crowley, Suicide Solution, Mama I'm Coming Home과 Crazy Train을 불렀고 그 마지막 무대에서 토니 아이오미, 기저 버틀러 그리고 빌 워드와 함께 블랙 사바스 시절의 명곡 워픽스, NIB, 아이언맨 그리고 패러노이드를 마치 유언처럼 차례차례 들려주었죠. 그날 그 공연을 본 모든 팬들은 느꼈을 겁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로부터 17일 후 오지 오스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오지 오스본의 유산은 단지 몇 개의 히트곡이나 앨범으로 요약될 수 없습니다. 그는 헤비메탈이라는 장르의 탄생부터 황혼기까지 모든 순간을 온몸으로 겪어낸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삶은 혼돈과 파괴, 실수와 후회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폐허 속에서 그는 언제나 음악이라는 불멸의 가치를 건져 올렸죠. 버밍엄의 가난한 소년에서 어둠의 왕자로, 파멸 직전의 중독자에서 장르의 대부로, 그리고 신화 속 인물에서 친근한 가장으로 그의 여정은 그 자체로 한편의 거대한 락 오페라였습니다. 어둠의 왕자는 이제 왕좌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영혼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아름다운 노래 Goodbye to Romance를 떠올리며 오지가 드디어 그렇게 사랑했던 랜디 로즈를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은 블랙 사바스와의 이별을 담은 곡으로 그가 랜디 로즈와 함께 만든 첫 번째 노래 중 하나인데요. 별이 되어버린 두 사람의 만남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이제는 우리가 그 노래를 흥얼거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대 시절 그의 음악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명복을 빕니다.